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시장 K7의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공식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대 다른 추측 자료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는 그대로 세로형 그릴을 적용하고요. Z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릴부터 시작하는 타입입니다. 그릴부터 시작하는 Z자 라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차량이 멋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정숙성과 그 다음에 주행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일단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여서 정숙성을 개선했고요. 2.5L 스마트 스트림을 이용해서 엔진의 내구성도 강화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GDI와 MPI를 혼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 주행 신기술도 적용했는데요. 그 동급 최초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에 없는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 시스템이 있는 거죠. 차선 주강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K7에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교차 충돌 경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빌트인 캠, 후측방 교차 충돌 경보, 후측방 모니터, 이런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세단급으로 첨단 멀티미디어 사양을 이제 구비를 했는데요. 첨단 멀티미디어 사양 같은 경우는 12.3인치 AVN,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12.3인치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둬서 뭔가 차량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실내를 연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전까지 기아자동차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오늘 새롭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릴과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뀐다는 걸 렌더링해서 확인했으니까 이렇게만 사진으로만 보고 넘어가시고,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과 18인치 전면 가공 휠, 19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휠이고요. 하이브리드 휠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범퍼 일체형 턴 시그널이 적용되어서 범퍼에서 방향 지시등이 점등되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아쉽게도 하단부에 있는 방향 지시등이 하위 트림의 전구, 상위 트림의 LED라고 합니다. 이거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안 넣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LCD 계기판을 선택하거나 4.2인치 컬러 LCD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에는 4.2인치가 들어가게 되고, 최상위 트림, 그 다음에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계기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존 K7과 달라진 점은 흑백 계기판이 없어지고 무조건 센터 디스플레이는 컬러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8인치, 7인치 이렇게 작았던 내비게이션을 없애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8인치가 적용되어서 디스플레이 오디오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가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는 방식 있잖아요. PRND, PRND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방식, 그게 시프트 바이 케이블인데요. 이제 케이블 방식이고 시프트 바이 와이어로 전자식 변속기도 상위 트림에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바뀌었고요. 이제 파워트레인 가장 궁금하셨잖아요. 파워트레인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 개선된 부분은요, 2.5L 엔진이 새롭게 적용되겠습니다. 2.4L 엔진을 대신해서 2.5L로 적용되는 건데요. 최고 출력은 198마력이고 25.3토크를 발휘하고요. 변속기는 드디어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게 됩니다. 가솔린 3.0이 가장 최고급 엔진인데요. 가솔린 3.0 같은 경우에는 266마력과 31.4토크, 그 다음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제 K7은 원래 CMDPS였는데 이제 RMDPS로 바뀌었습니다. RMDPS가 조금 더 고급 차량에 들어가고, 수입차들, 그 다음에 쉐보레 차량들은 대부분 RMDPS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는데, 드디어 K7에 RMDPS가 적용됩니다. 2.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써서 159마력의 최대 토크 21토크를 엔진으로만 내고요. 이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게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도 그대로 202마력의 45토크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요. 람다2 3.0 LPI 같은 경우에는 235마력의 28.6토크를 발휘하고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로 변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신사양 같은 경우는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시스템과 터널 진입 시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시스템과 원격 제어 스마트키, 그러니까 원격에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빌트인 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원격 제어 스마트키가 잠금 버튼 모양이 네모나면 그냥 럭셔리카가 아닙니다.
럭셔리카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 K9인데요. 걔네들은 모두 잠금 버튼이 동그랍니다. 잠금 버튼이 동그란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증거냐면요. 서울 모터쇼 때 기아자동차도 라운지를 운영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라운지를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잠금 버튼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K9, 그 다음에 스팅어 오너들만 입장할 수 있었는데 요 동그란 잠금 장치를 보고 키를 구별했는데 K7 같은 경우에 네모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K7을 고급으로 삼고 있지 않은 듯 싶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5가지밖에 없습니다. 화이트, 실키 실버, 그 다음에 플라티늄 그리파이트, 살짝 쥐색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비티 블루라고 니로에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색상입니다. 살짝 진한 남색이고요. 블랙, 오로라 블랙 펄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놨다는 거는 그래비티 블루 말고는 K7에서 다 잘 팔리는 색들입니다. K7은 조금 모험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그 다음에 새들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인데요. 베이지가 없고 브라운인데 브라운이 살짝 연해서 카멜 베이지 그런 색처럼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웜 그레이라고 해서 펠리세이드에 적용됐던 색상인데 완전히 화이트 색상 같으면서도 그레이를 살짝 섞어서 때가 타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게 해두었습니다. 여기 실내 색상은 3가지, 하이브리드 전용으로는 1가지 있고요. 일반적인 차량으로는 2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장 색상은 5가지입니다. 2.5리터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옵션이 있어서 3,100만원부터 시작하고 3,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건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2.5리터 기본 사양에서는 빠지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되게 되고 컴포트 HUD 팩 스타일,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차량에서 옵션을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프리 옵션제 덕분인데요. 프리 옵션제를 이렇게 해뒀으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등급 차이를 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2.2리터 디젤 같은 경우도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를 운영하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3,583만원부터 3,760만원까지 해서 시작을 합니다. 유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기본이고요. 컴포트 HD 팩 스타일,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프리 옵션제가 선택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기본 사양에서 HD를 선택할 수 없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 팩 같은 경우에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LPG도 일반 모델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트림으로 운영됩니다. 유보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에선 기본 옵션으로 프레스티지에서는 선택 옵션으로 적용되고 HUD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LPG에서는 어떻게 더 장착할 수 없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 같은 경우에도 LPI는 장착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리 옵션제를 적용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조금 LPI와 하이브리드는 뺀 거라서 이게 사실상 반쪽짜리 프리 옵션제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아자동차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도 참 반갑기도 하고 K7 사양표가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주위 차량들은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게 되면 K7 페이스리프트와 또 어떤 접전을 펼치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샷스파이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